부모님이 다들 지금 의사시고 또 전문직이고 또 이제 공범인 박양도 부모님이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양과 함께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감정을 서로 논의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서로 이야기해주는 가장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시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부모님이 물론 바쁘시고 뭐 힘드시겠지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은 동서고금 이래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이 상실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은 정말 참혹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좀 받게 됩니다. 김양, 박양의 최근 행동도 오늘 취재가 됐는데 박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김병희 박사님. 네. 공범인 박양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면회왔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박양이 본인의 어떤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박양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건데 단순히 글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으니까 올릴 수가 없어서 면회온 지인에게 올려달라고 얘기한 건데 이 글 내용을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예.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애인 캐릭터, 관계를 맺고 있는 캐릭터라는 건데 오너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너님들께 사과드리며 관계를 깰 생각이 없으니 알아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끝나면이라는 건 이 살인사건이 연루된 문제가 끝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게 충격이라는 거고요. 예. 이 N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서로 캐릭터 역할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극 놀이를 하는 역할극 놀이하는 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양이 김양이랑 같이 이 SNS 커뮤니티에서 살인극을 주제로 하는 이 커뮤니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극을 주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박양이 살인을 실제로 실행한 김양보다 2살 정도가 더 많은 거로 보여지는데 앞서 김양이 정신세계가 내 안에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실제 박양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안에는 좀 잔인한 누가 있고 네 안에 선한 누가 있는데 잔인한 누구를 불러와라 라고 하면서 이 살인을 서로 공모하는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커뮤니티 관계를 나머지 사람들이랑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던 거니까 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좀 섬찟했던 게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의도적으로 올렸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법조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 일각의 상황까지 나오는 거라 지금 김양과 박양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 또 진짜 엄청나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좀 유력한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붙어갖고서는 이 문제를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공문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살인 공모극을 막 서로 주고받는 과정들을 거르는 장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뭐 생각하게 해주는 게 너무 많은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 네. 여고생 둘이서 들어가 있는 뭐 성인 다른 남녀들이 지금 같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인데 인터넷에서 SNS에서 N캐 그러니까 역할극을 하는 커뮤니티인데 박양이 말했던 N캐면 실제 애인 관계는 아닌데 뭐 온라인상에서 마치 김병민 박사랑 저가 가입되어 있다면 서로 애인 박사가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애인 캐릭터면 애인인 줄 알고 애인 역할하고 뭐 실제로 만나서도 애인 역할하고 그런데 김양과 박양이 살인을 주제로 한 역할극도 함께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캐릭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너가 돼서 캐릭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SNS상에서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제2, 제3의 김양 박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뭐 애인 커뮤니티 이런 걸 몰랐다는 건데 야, 이런 문화가 있는 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라인업,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유서 내용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원망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경찰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울산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추명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서에는 입주민 대표에 대해서 내 죽음에 답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입주민 대표 누구누구 내 죽음에 답하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A씨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A씨의 유서에는 입주민 대표회의 간부 B씨는 내 죽음에 답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서를 발견한 직원들이 A씨를 찾아서 말렸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호련히 올라갔습니다. 신고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즉각 출동을 해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후 12시 30분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기계실 한쪽에서 목매단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입주민 대표회의 간부 B씨와의 갈등 등 정확한 이유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이거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 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경찰의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유서에는 아파트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는 B씨는 각성해라라는 뭐 이런 글들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기까지 어떤 물리적인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정황을 또 알기는 어려워서 경찰이 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아파트 관리소장이랑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지역 살고 있는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게 이번 한두 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작년도 문제인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굉장히 비싼 곳. 관리사무소장에게 네가 종놈이 주인에게 시킨 대로 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파문이 있었던 적도 있었던 거고. 근데 아파트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입주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격한 뭐 이렇게 성질이 나는 과정을 참 억누르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이렇게 경비원들에게 여러 가지 막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좀 정화가 돼야 되는 가장 제 첫 번째 적폐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찰이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민 대표회의 간부 B씨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정확히 수사를 하고 드러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정우현 회장 검찰 소환 모습도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잠잠했던 어떤 갑질 논란 이게 지금 다시 요즘 들어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은 정말 갑 중에 갑, 을 중에 을의 관계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무겁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이제 추정이고요. 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뿐이지 아직은 경찰 조사로 이렇게 갑질이 있었다고는 맞습니다. 이제, 드러난 것은 아니고 저는 이걸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리소장이 오전 10시 30분쯤에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을 했다 그러고 유세를 남기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더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혼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설마 그럴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자살 관련해서 이제 칼럼 쓰거나 이렇게 위해서 전문가들 만나보면은 정말 죽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죽기 전에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죽고 싶지 않다. 나를 말려달라. 이런 시그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유서를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발견되기 위해서 어디다 넣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거나 이렇게 하지 미리 책상 위에 이제 놓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나 확 죽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사실은 말려달라는 사인이다. 그런 사인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를 이제 물론 뿌리치고 올라갔어요. 그랬으면은 좀 따라서 올라가거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으면 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좀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죽기 전에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한두 번이 아니고 평균 몇십 번의 시그널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 할 때 그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보였으면 이런 죽음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